자, 통산자 반복수 한번 보겠습니다. 페이지는요. 몇 조가 차이? 몇 155쪽입니다. 그리고 아까 영준님한테도 말했지만 그 두 친구 그 뭐죠? 채점도 좀 잘 해보니까 채점을 꼭 해야 돼요. 근데 아마 모르겠어. 솔직히 저도 학원 일 오래 해봤지만 가끔 그런 심리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두려워하는 거. 채점했을 때 틀리면 어떡하지? 뭐 그런 마음도 있고.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시간이 있을 때 틀려봐야 돼. 차라리 틀리고 배우시라고. 알겠죠? 자, 일단 여기 위에 한번 필기해봐. 사실 뭐 특정 조건이 있는 순열이라는 제목인데 그냥 부제목은요. 순열 관련해서 뭐 다양한 그냥 유형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순열 관련해서 되게 유명한 문제 몇 가지가 쭉 소개가 됩니다. 특정 조건은 모르겠고 물론 조건은 주겠죠. 그렇죠. 그리고 어쩌면 여기를 공부할 때 공부 팁 하나 드릴게요. 제가 요즘에 공교롭게도 중학교 2학년 이번에 그 서현중학교 학생들이 이제 2학기 내용인데 경우의 수를 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똑같은 필기를 하고 있어요. 사실 여기는 그러니까 이런 내용 자체는 크게 바뀐 게 없거든요. 어떤 팁이냐면 일단 어쨌든 오늘은 이제 순열 관련해서 유형을 소개드릴 건데 결국 유형 문제라는 말은 우리가 지난 시간처럼 딸깍은 안 끝납니다. 그냥 뭐 OP상 이렇게 안 끝날 거야. 높은 확률로. 그럼 이제 어떻게 한다고? 자, 유형별로 필기할게. 전략이 있을 거예요. 제가 전략을 소개 드릴 겁니다. 자, 이 전략을요. 쓸게. 이해하시고 외우셔야 돼요. 사실 당연한 말이죠. 우리 옛날부터 그랬잖아. 뭐 어떤 새로운 아이디어, 공식 이런 거 나오면 이해하고 외웠잖아요. 그 내용입니다. 근데 어쩌면 둘 중에서 영준아 이해가 중요할까 암기가 중요할까? 사실 이것도 약간 좀 답이 정해져 있는 느낌이야. 이해가 중요하다고 말할 거 같잖아. 근데 어쩌면 당연한 말일 수 있지만 여기는 더더욱이 별표 하나 칠까요? 여기는 좀 더더욱이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제가 사실 방금도 저기 친구들 뭐 다른 어려운 책 막 풀고 있는 거 도와주고 왔는데 결국 제가 하는 말은 뭐냐면 여기 파트는요. 잘 들어. 고난도로 가면 갈수록 그러니까 결국 이번 달은 고난도 문제가 뭐냐면요. 이런 상황 말고 그러니까 이런 유명한 문제 말고 유명하지 않은데 이상한 상황들이 가끔 나와요. 처음 봐 생전. 근데 그런 문제가 나오면 성준아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 처음 보는 상황이 나와. 어떻게 해야 될까? 그 상황을 뭐부터 해야 돼? 너네가 다른 지역 놀러 가면요. 새로운 지역 놀러 갔잖아. 그럼 그 지역에 뭐 시유가 어디 있고 다 이해를 해야 되는 거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해를 먼저 해야 됩니다. 그리고 물론 이제 정 어려우시면 외우세요. 어려워 외우면 되겠지. 다시 어쩌면요. 요런 순서로 오늘도 한번 진행해 볼게요. 생각보다 좀 시간이 좀 지금 많이 지난 상태라서 아마 제가 준비한 것보다는 덜 풀 수도 있고 좀 빠르게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혹시 이 설거 지금 학교에서는 지금 어디 나오세요? 여기 들어오셨나요? 경우수? 아직 그 부등식 이쪽이에요? 경험했습니다. 수녀를 아직 안 했어? 자, 밑에 내려가 볼게요. 자, 밑에 이제 첫 번째로 아주 유명한 시험 문제죠. 사실은 이웃이라는 상황인데 혹시 여러분들 이웃이란 말은 뭔지 아시나요? 자, 예를 들어서 22번 문제. 자, 필기할 친구 여기 1번 문제가 풀게요. 빈칸 있긴 한데 밑에 쓰면 됩니다. 참고로 이 문제도 중학교 2학년 책에 나오더라. 이웃이라는 상황. 자, 이 이웃은요. 오케이. 별표 하나 칠까? 너무 중요하긴 하죠 뭐. 이웃. 자, 읽어볼게. 현재 남학생 3명, 여학생 3명을 일렬로 세울 건데요.
지난 시간 내용이죠. 순열 문제구나. 근데 뒤에 읽어보시면 여학생 3명끼리 뭐하라고 써있니? 이웃하세요. 그런 문제입니다. 혹시 성준아, 너가 이해하고 있는 이웃하세요는 무슨 말일까? 이웃이란 말. 그 말입니다. 지금 여학생 3명이 뭐 쩔친 베풉니다. 이제 내 옆에서 그런 말입니다. 영준아 이해했지? 자, 그러면요. 지금부터 이제 이 문제를 풀이 전략 바로 소개해 드릴게요. 자, 기억나는 친구는 기억 상기해봐. 다시, 저는 개인적으로 이 문제 풀 때 약간의 그림 같은 거 그리시길 바래요. 어떤 느낌으로? 대충 이런 식으로. 자, 이번 문제는요, 약간 이런 느낌 알아? 요렇게 있어요. 여학생끼리 이웃하세요. 이 말은 요런 느낌입니다. 즉, 남학생은 그냥 아무 때나 있으면 돼. 그냥 몰라. 이렇게만 있으면 돼요. 남학생은요. 여학생만 있으면 됩니다. 느낌 오세요? 자, 이웃 관련 전략은요, 2스텝으로 갑니다. 첫 번째는요, 자, 아무튼 여러분들, 이웃한다는 말은 이 여학생 3명은 어디를 가든 항상 같이 움직이는 거 맞아요? 혹시 기억나? 저희 지금부터 이 3명을요, 어떻게? 한 명으로 취급합니다. 우리 지금부터 한 몸이야 이렇게 합니다. 한 몸이야. 좀 말이 무섭네요. 한 몸이야 지금부터. 그럼 자, 영준아, 여기 지금 칠판에 보시면 그럼 지금 여기에 몇 명이 서 있는 것처럼 보이시냐는 거지. 혹시 이제 이거 4명처럼 보이시나요? 자, 여학생을 한 명으로 본다는 거는 4명이 지금 서 있다 라고 보시면 되고, 이 4명을 먼저 배열하자라는 문제입니다. 다시, 이 4명을 배열하자라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배웠는데 배열하세요 뭐 쓰면 된다고 했지? 배열하세요. 4명을 배열하세요. 순열인데 기호 하나 소개드렸잖아요. 오늘 많이 쓸 겁니다. 팩토리얼 4팩이라고 쓰겠습니다. 지금 뭐 하는지 여러분들이 이것도 사실 여러분들이 아까 말했죠. 이해를 하고 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해를 잘하면요, 그냥 전략을 여러분들이 쓸 수가 있어요. 그냥 자연스럽게. 다시 4명을 배열하세요니까 4팩토리얼이라고 쓸게요. 그리고 자, 곱하기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자, 제가 쓰는 말 중에 지금부터 이제 고난도로 갈수록 보정을 잘해야 되거든. 혹시 우리 아직 안 한 게 뭔지 아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주시면요, 여학생이 이렇게 움직이긴 해요, 이제부터. 근데 뭘 안 했냐면, 여기 있는 여학생들끼리 뭐 할 수 있죠? 여학생들끼리 또 서로 바뀔 수 있나요? 이 여학생들이 그 안에서 지네끼리 움직일 수가 있다는 거야. 요거를 보정해 줘야 돼요. 자, 여학생 3명이니까 곱하기 얼마 하면 될까? 3팩. 이렇게 해서 이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이해할 수 있겠어요? 자, 저희가 이제 이 문제는 전략, 이웃하는 대상을 한 명으로 봅니다. 그리고 배열하시고요. 곱하기 그 안에 들어있는 친구들끼리 바뀌는 것도 보정해 줘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자, 계산을 해봐. 이거 계산 똑같이 해야 됩니다. 자, 밑에 있는 문제 2번 풀어볼래? 자, 몇 개 해볼게요. 그러니까 그리고 오늘도 제가 프린트 하나 준비했어. 사실 지금 교과서로 가보시면 알겠지만 교과서는 진짜로 양이 적더라고요. 진짜 뭐 없어 그냥. 그래서 너무 숙제가 적을까봐 프린트 하나 준비해봤습니다. 자, 이번 문제. 자, 6명을 일렬로 배열할 건데요. A, B가 이웃하세요. 그런 문제입니다. 자, 시간 없으니까 기호만 쓸게 일단은. 계산은 지가 해봐. 자, 바로 갈까? A, B가 이웃하게 해주세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약간 이 정도라도 그리시라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리는 게 안전빵이야. A, B라고 쓸게요. 이렇게 이웃하게. 나머지 4명은요 몰라 그냥 대충 써내. 이렇게 있습니다. 이해돼요? 자, 전략보다 이웃하는 거 몇 명을 봐요? 우리 지금부터 한 몸이야 이렇게 하면 볼게요. 지금 총 몇 명 있다고? 5명. 즉 5팩. 내가 이렇게 쫙. 그럼 5팩을 쓰는 순간 지금 어디까지 왔냐면 A, B가 붙어 있어요 지금. 이제 붙어 있다까지 묘사한 겁니다. 근데 아직 뭐가 안 끝났다고?
뭐까지 해줘야 돼? 그러니까 A, B가 붙어있지만 A, B끼리 바뀌는 걸 아직 고려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게 몇 가지? 두 명이니까 2팩까지 있다는 거예요. 두 가지. A, B, B, A 두 가지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구성하는 거죠. 어렵지 않네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이제 유형별로 전략을 이해하고 외우라고 말 그대로. 오케이? 한 번 더. 자, 오른쪽에 5번 가. 또 이육 관련해서 5번 같은 경우도 많나고요. 중학생 4명, 고등학생 3명 배열할 건데요. 중학생은 중딩끼리, 고등학생은 고딩끼리 이웃하게 해주세요. 문제입니다. 힌트는 방금 배운 전략을 2번 쓰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대표 문제를 외우시라는 게 그래야 나중에 좀 응용을 할 수가 있어요. 비슷하게. 자, 나머지 친구들은 일단 오답 확인 꼭 열심히 하시고 다른 친구는 이번 숙제가 아마 그 다음에 있을 거니까 한번 또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별 3개 미만 문제 푸시고 이제 한 바퀴 끝나면 돌아가서 오답 확인이랑 여러분들 별 3개짜리 고민해 볼 거예요. 자, 한번 그러면 여러분 풀어봤나요? 다시 해볼까? 자, 지금 중딩 4명입니다. 쓸까요? 중중중중. 자, 그 다음에 고등학생 3명입니다. 고. 근데 이렇게 세는 거 맞나요? 중딩끼리, 고딩끼리. 자, 이육 관련 전략 어떻게 한다고? 중학생 지금부터 몇 명이다? 우리 한 몸이야. 고등학생도 우리 지금부터 몇 명이다? 한 명이야. 총 몇 명 있어요? 2명인데? 자, 그럼 2명부터 배열할게요. 몇 가지? 2패까지 2가지잖아. 근데 끝난 건 곱하기 고딩끼리 중딩이구나. 자, 지네끼리 바뀔 수가 있어요. 몇 가지? 4패까지. 그리고 고딩끼리 바뀔 수가 있어요. 몇 가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배운 전략을 응용하시면 돼요. 오케이? 자, 다음 장 가볼게요. 바로 이어서. 자, 다음 장이 23번 문제입니다. 자, 23번 문제는 위에 제목 보시면 약간 상황 바꾼 거 아세요? 자, 이번 페이지는 선준아 제목에 뭐라고 써있니? 이웃하지 마세요라고 써있습니다. 자, 다시 지금 싸웠습니다. 이웃하지 마. 그런 문제입니다. 자, 지금부터 바로 문제로 갈게요. 자, 이웃하지 마. 그러니까 이웃이랑 이웃하지 마는 세트로 같이 공부하시는 겁니다. 근데 죄송하지만 조금 전략은 달라요. 좀 세는 방식이 다릅니다. 자, 이웃하지 마. 우리 싸웠어. 이웃하지 마. 문제. 자, 이번 문제는요. 읽어보시면 여학생 3명인데요. 잘 보세요. 여학생끼리 이웃하지 마. 이런 문제입니다. 출발. 자, 이웃하지 마는 역시나 총 2단계입니다. 자, 한번 이해해봐. 자, 지금 얘네 지금 싸운 거 맞아요? 그러니까 이웃하지 말라면 내 옆에 있지 말라는 게 있잖아. 그것도 우리 학교에 싸우면요. 쌤들이 어떻게 하세요? 같이 붙여놔요. 어떻게 해요? 일단 나가 있어야 나가겠습니다. 자, 일단은 바깥으로 빼주세요. 그러니까 먼저 배열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일단 나가 있어. 좀 마음 시켜. 그리고 지금 남아있는 친구들이 누구예요? 남학생들이 남아있죠. 얘네는 지금 조건이 있니 없니? 왜 소리가 멀쩡하고 뭐지? 왜 싸웠지? 이렇게? 얘네부터 배열하자고요. 배열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남학생 4명 배열하는 거 몇 가지? 몇 가지? 4가지. 배열하세요 팩토리입니다. 지난 시간에 강조했잖아. 앞으로 배열하세요 팩토리를 하시면 돼요. 4패까지. 그러니까 뭐냐면 남학생들이 막 줄을 막 서는 거죠. 막 섰습니다. 서 있어요. 그니까 느낌 와. 자, 이제 싸운 여학생들이 들어오면서 어떻게 서면 이웃하지 않는 줄 아세요? 자, 여학생들이 이렇게 서면 돼요? 또 싸웁니다. 바로 머리 치다. 어떻게 하죠? 이거를요. 약간 남학생들이 일종의 뭐랄까 칸이라고 칸. 이렇게 남학생들이 이제 이렇게 서로 칸처럼 막 서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돼요? 지금 제가 체크한 거 보세요. 여기다가 여학생들을 넣어도 어떻게 될까요?
넣겠죠? 이렇게 넣어주겠다라는 거예요. 자, 말로 해볼까? 지금 여기 체크한 거 몇 군데예요? 자, 남학생이 4명이니까 5군데입니다. 5군데 중에서 여학생 몇 명이에요? 3군데를 뽑아서 거기다가 배열하자라는 거예요. 다시 5개 중에서 3개를 뽑아서 거기다가 배열하자라는 거예요. 그게 기호로 뭔지 아세요? 이게 지난 시간에 딱 순혈감이죠. 다시 5군데 중에서 3군데를 뽑아서 배열하겠다라는 거예요. 이번 단원은 이걸 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말로 세운 전략을 식으로 옮길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고. 괜찮아요? 그래서 아무튼 자, 이런 느낌으로 하는 게 이웃하지마 문제입니다. 한번 더 해볼까? 밑에 2번 문제. 역시나 계산된 숙제를 해봐. 자, 2번 문제입니다. 이웃하지마. 제가 하는 스토리도 한번 이해해 보세요. 뭐 우스개로 하는 말도 있지만 정말로 농담 아니라고 외우기 편합니다. 좀 이해하시면 돼요. 아, 싸웠구나. 싸웠구나. 자, 2번 문제입니다. 5명이 있는데요. A, B 이웃하지 마세요 하는 문제입니다. 자, 신고 하나 한번 세워볼게요. 자, 일단은 좀 시간이 애매한 관계로 가봐도 괜찮을까요? 자, 이번 문제는요 5명입니다. A, B 이웃에만 자, 전략 나가있어. 자, 나가있으면 몇 명 남죠? 3명 남네요. 3명부터 뭐 하자? 배열하자. 일단 좀 배열할게요. 왜 얘네들은 문제 없잖아. 얘네끼리는 몇 가지? 3가지 아닙니다. 300가지예요. 그리고 곱하기 자, 어떻게 하냐면 전략이 여기 사이사이에 이렇게 넣어주는 거예요. 이 중에서 몇 명이죠? 2군데 뽑아서 배열하자라는 겁니다. 그게 식으로 올까요? 4, P, 2 4개 중에서 2개를 뽑아서 P 배열할게요. 그 말입니다. 이렇게 표현됩니다. 괜찮아요? 자, 이웃하지마 생각해도 될 거 아니죠? 자, 그리고 오른쪽 거 하기 전에 요 이웃하지 마랑 관련해서 약간의 좀 더 응용 문제 하나 있어요. 뒤로 가볼래? 157쪽 가봐. 자, 157쪽 한번 가보시겠어요? 자, 다음 장에 오른쪽에 있는 교대로라는 문제 혹시 보여요? 교대로. 요 문제가 이제 보통 책에 따라서 잘 들어. 책에 따라서 교대로 문제를 이웃하지 마 문제에 넣기도 합니다. 왜냐면 실제로 이제 한번 들어보시면 교대로라는 상황도 이웃하지 않거든요. 자, 한번 필기할 친구 역시나 여기 1번 문제 밑에 공간이 있네요. 거기다가 필기 한번 해봐. 자, 읽어볼게. 자, 이번 문제는요 남학생 3명, 여학생 3명 일렬로 세울 건데요. 교대로 밑줄 교대로 라는 키워드입니다. 혹은 문제에 따라서 비슷한 말인데 뭐 번갈아 교대로, 번갈아 자, 이런 말을 쓰기도 한다는 거예요. 자, 이 문제가 나옵니다. 그리고 혹시 영준아, 요 교대로라는 상황이 뭔지 혹시 아시나요? 자, 적으세요. 말로 해볼까? 지금 남자 셋, 여자 셋이야. 자, 맨 앞에 남자, 그 다음 누구? 여자, 그 다음 누구? 남, 여, 이런 느낌이에요. 물론 여남도 가능하겠죠. 그렇게 쓰라는 거예요. 그런데 쌤 이거 왜 지금 하는 거예요? 얘가 제가 이제 어느 순간부터 이렇게 밀고 있긴 한데 위에 한번 써볼래? 혹은 여기 써볼래요? 사실 이게 이웃하지 마에서 약간 파생된 응용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웃하지 마스럽게 접근을 하겠다고 지금 여기 선포하는 거거든요. 다시 여러분들이 자, 이 상황을 이해해 보시면요, 봐봐. 이거는 한번 써볼게요. 제가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이게 지금 이거잖아. 남녀 이거 아니에요? 사실 얘는 봐봐 보세요. 지금 남학생 입장에서 이웃해 안 해요? 이건 안 해요. 여학생 입장에서도
안 해요. 그러니까 사실 어쩌면 교대로란 말은요, 이해하고 나면 서로 이해도 안 하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전략 들어갑니다. 자, 이 문제의 전략은요, 이웃하지 마랑 도입부가 똑같습니다. 자, 우리 방금 풀고 온 이웃하지마 어떻게 출발했죠? 둘 중에 한 명 어떻게 했어요? 물론 이제 앞에서는 저희가 이웃하지 않는 대상을 빼놓고 나머지를 셌잖아. 근데 이게 사실 둘 다 이웃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둘 중에 아무거나 괜찮아. 일단 빼보세요. 나가 있어. 나가 있을게요. 그리고 자, 여기 있는 남학생들 먼저 뭐부터 하자. 배열할게요. 남학생 물어봐. 남 맞아요? 몇 가지? 3개까지. 여기서 이제 이웃하지마랑 하나 차이점이 여기야. 그것만 넘어서면 이웃하지마 나타납니다. 자, 봐봐. 우리 앞장에서 배운 대로 하자면요, 원래 그 다음에 곱하기 뭐 해야 되는 줄 아세요? 원래는 4P3을 했어요. 얘들아 기억나니 벌써? 벌써 까먹은 거 아니죠? 4P3. 왜 4P? 이거 여기 4개 중에서 3개를 뽑아서 넣는 거잖아. 근데 결론부터 말하면 교대로에서는 4P3을 하면 안 됩니다. 왜 그런지 아니지? 여기서는 왜 4P3이 안 될까요? 다시 말해줄게요. 4P3이 안 되는 이유는요, 얘 지금, 자, 원래 4P3의 뜻이 뭐냐면 4개 중에서 3개를 뽑아서 배열하겠다 그 말인 거죠. 근데 얘는 사실 3개를 뽑으시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뽑히면 안 돼요. 왜 안 될까? 이렇게 뽑히면요, 자, 지금 초록 색깔이 여자분입니다. 읽어볼까? 여남, 그 다음 뭐가 되고요? 남여가 되고요. 안 돼. 그러니까 얘는 지금 뭔가 뽑기를 하면 안 되는 상황이다라는 말 이해돼요. 그럼 쌤 어떡하라고요? 얘는요, 자, 이해를 하세요. 이것도 이해를 하라고 지금 계속 말하는 겁니다. 얘는요, 사실 자리가 정해져 있다고 보셔야 됩니다. 들어갈 자리를 저희가 뽑아서는 안 된다. 자, 혹시 그럼 이 경우는요, 자리가 몇 군데로 정해져 있는 줄 아세요? 제가 쓰는 말 중에 스타일이란 말을 쓰는데, 얘는 지금 남자 셋, 여자 셋이잖아요. 이 경우는 스타일이 딱 2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 요거 지금 무슨 스타일이에요? 자, 초록 색깔 여자분입니다. 읽어볼까? 어떤 스타일? 여남 스타일이 있어요. 근데 뭐도 있는 줄 아세요? 동준아, 뭐도 있을까? 남녀 스타일이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가 좀 조심할 게, 몇 명인지에 따라서 좀 스타일이 좀 다를 몇 가지가 있을 수가 있다는 거야. 자, 이게 지금 몇 가지 스타일이 있다고? 쓸게요. 이렇게 씁니다. 자, 여기 지금 제가 쓴 요 2가지가 뭔지 아시겠냐고요? 영준아, 요 2가지가 지금 뭘 의미하는 줄 아세요? 들어갈 위치를 뽑아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정해놔야 돼. 써줄까? 그렇죠. 여기 위치를 좀 정하는 겁니다. 위치를 정한다는 의미의 곱하기 2가지예요. 자, 그리고 나서 끝내볼게요. 그리고 나서 이제 뭐 하면 돼? 여학생 3명이잖아. 이제 위치는 정했고, 이제 요 위치로 들어가시면 되거든요. 들어갈 때 이제 뭐를 해줘야 될까? 이 여학생이 어떻게 설지도 순서를 정해줘야 됩니다. 그게 몇 가지예요? 3명이니까 3패까지. 이렇게 됩니다. 제 말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해를 해봐. 여러분들이 이웃하지 말을 하고 바로 하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뭔가 유사하잖아요. 보시면. 뭔가 유사하거든. 자, 그리고 혹시 요 문제 밑에 혹은 위에 조금 공간이 있으면 제가 밑에 나오는 문제 하나만 더 만들어 드릴게요. 그럼 혹시 여러분들 추가 문제인데 이건 어때요? 만약에 남자가 3명이고 여자가 2명이라고 칠게요. 이 경우는 약간 어떻게 바뀌는지 아시겠어요? 지금 이 문제랑 달라진 게 여학생에서 한 명 줄었습니다. 역시나 교대로 문제입니다.
같이 해볼까? 자, 마찬가지로 여학생분들 나가 계세요. 정중하게 나갔습니다. 자, 먼저 남학생 3명 배열해볼게요. 쓸 때 남 몇 가지예요? 3팩이죠. 근데 여기서 혹시 위의 문제랑 뭐가 달라지는 줄 알아요? 이 경우. 이제 여학생 두 분이 여기에 들어와야 돼. 근데 방금 제가 말한 이런 스타일, 들어갈 위치가 이제 이 경우는 몇 가지인 줄 아세요? 하나밖에 없어요, 선택지가. 여학생분들 영준아, 어디에 반드시 들어가야 될까? 두 분밖에 안 돼요, 두 분밖에 안 돼요. 무조건 여기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풀 때는요, 잘 봐야 돼요. 뭐를? 숫자를 봐야 돼요. 몇 명인지에 따라서 곱하기 2를 할지, 얘는 곱하기 얼마라고 쓸까요? 굳이 쓰자면 한 가지인 거야. 말했죠. 경우의 수에서 한 가지란 말의 뜻은 선택지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곱하기 몇 가지 하는 거야. 이제 배열해야 되잖아. 곱하기 얼마? 200. 이해돼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이 문제가 이런 식으로 나오는 문제가 있구나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연습을 할까? 자, 밑에 2번 문제. 자, 26번에 2번 문제 바로 풀어볼래?